김정수 여사 관련해서 샤넬 자켓을 뇌물처럼 마치 이제 샤넬백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검찰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게 본사에 반납한 게 맞다라고 결과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네. 진짜? 샤넬 본사에서 돌려받은 옷을 가져다가 포렌식 센터에 가갖고 점검을 했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폰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옷에다 어떻게 해? 섬유 분석을 하나? 이게 보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순방 때 입었던 사진하고 비교를 해갖고 이 사이즈가 실제 그 옷인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걸 바랬던 거지. 김정숙 여사가 반환한다 그래놓고 안 한 걸로? 짝퉁을 반환한 거야. 오리지널은 본인이 수준이야, 챙기고 정말. 짝퉁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 옷이 아니다라고 하는 야.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지. 야, 아니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것들이 김건희 디올백은 왜 그렇게 조사를 못했대? 왜 못 찾아? 왜 아직도 야. 로또 확인 안 해주냐고. 야,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런 의문점까지 다 샅샅이 세밀하게 제기할 수 있는 애들이 왜 김건희 디올백에 대해서는 안 했대? 그래서 과학수사팀이 기껏 한 게 이 옷이 저 옷이 맞느냐를 일주일 넘게 졸라게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옷이 그 옷이 맞다라는 결론이 생겨서 반납이 된 거 맞네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접었다는 거죠. 금도끼 은도끼야? 비슷한 도끼가 거지. 도끼냐. 야, 이 옷이 그 옷이냐? 라고 물어본 거고, 내가 반납했다니까. 그런데 그 비싼 옷을 반납했다고 못 믿어. 분명히 그 옷은 자기가 입고, 어디서 비슷한 거, 딴 거를 했을 거야. 라고 하는 김건희식 발상에서 이 미친 짓거리를 포렌식을 하는 촌극을 벌였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건은 실패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말을 섞기가 싫어. 같이, 진짜 니들이 아무리 로우 해도 난 하이하게 가고 싶었는데, 정말. 그 다음에 냥냥 빤찌님께서 이 얼굴이 네 얼굴이냐. 김건희한테 해주고 그건 싶다. 디지털 포렌식 해보면 이건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겠지. 그것도 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 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김건희 얼굴도 디지털 포렌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저는 김건희 사진들, 대통령실에 올라온 사진들 싹 걷어가지고 포렌식 해갖고 이거 사진 조작질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밝혀도 사실은 큰 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숙의 방통위에 박문진 이사 선임한 거가 법원에서 이제 불법이다. 둘이서 한 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MBC, KBS 이사진 장악이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결과에서도 안 돼. 둘이서 하는 거는 불법이야. 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뉴스 살짝 읽어주세요. 네.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취임에 또 한 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서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진 셈인데요.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등의 문제를 다시 지적했는데 방통위가 사법부의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이번에도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니, 지들이 사법부가 이해가 부족하대. 재판을 지들이 걸어놓고 재판부에서 그래 네가 물어봤으니까 얘기해줄게. 둘이서 하면 불법이야. 5명이서 있었으면 최소한 3명 이상은 돼야 돼. 청원이 안 되면 정원이 안 되고 정원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으므로 둘이서 결정하는 건 무효야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불복을 하고 다시 똑같은 걸 또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법은 이 새끼는 1심에서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도 모르나? 그래서 이게 무효라고 그랬더니 야, 판사가 법을 너무 모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괘씸죄예요. 이걸 또 상고를 하면 이거는 대법을 기각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아예.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무효를 확정 지어가지고 지금 뽑아놨던 이사진들 완전히 나가리 시키고요. 그리고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방통위 진숙이 언니에 대해서 해임 내지는 탄핵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법카의 여왕 진숙이 언니가
이제 본인이 그토록 바라시던 평범한 일반인으로 돌아가실 거고, 지금까지 밝혀진 수억이 넘는 법화 유용분에 대해서 MBC가 바로 청구를 통해 가지고 반환 청구 소송해야죠. 반환 청구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임성근,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의 사실상의 주모자라고 하는 임성근에 관련된 법정 진행 상황인 건데요. 임성근이 자신 있게 내놨던 휴대전화가 일부 복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톡방 멤버들을 만났구나라고 하는 정황이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네,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압수수색 직전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비밀번호를 설정했지만 적어두지 않아 잊어버렸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이 공수처가 휴대전화 속 구글 타임라인 등 일부 기록을 복원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기록 중에는 임 전 사단장이 올해 초 이른바 멋쟁해병 단톡방 멤버인 송호종 씨의 자택을 방문한 동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만 확인된 거고, 요거를 풀기만 하면 아니 이거 나머지도 다 있다는 거야. 20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를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설정을 했었는데 본인이 그 20자리 기억 못했다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가 이제 한동훈으로부터 전 국민이 배운 거잖아요. 아이폰은 20자리 넘게 비밀번호 설정을 하면 못 푼다. 못 푼다는데 풀었는데 일부. 그러니까 백도어를 통해서 풀었을 수도 있고 뭐 해킹 기술이 있을 건데, 근데 왜 한동훈 거 못 풀었을까? 한동훈 희한하지? 폰은 더 특별했나 보죠. 딴 거에 비해서 못 풀릴 것 같이 생긴 폰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이거를 포렌식에서 풀 때 딱 네. 폰을 보면 네. 여기 풀리게 생긴 폰이 있고, 안 풀리게 생긴 폰이 있거든요. 아니 저기 무슨 농담이야, 농담. 인상이나 관상도 아니고 휴대폰에 딱 보면 이거는 절대 노력을 해도 안 풀려. 그럴 폰이 있어. 아니면 휴대폰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에이, 풀지 마 이씨. 너 풀면 뒤져. 뒤질 줄 알아 이씨. 요렇게 이제 메시지가 돼 있는 폰이 있기 때문에 풀릴 수 있는 폰도 어떻게 하면 안 풀리고 어떻게 하면 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일부가 이제 했는데 하필이면 이거 송호정하고 연결된 그 고리잖아요. 네. 대충 요걸로 해갖고 위증죄나 뭐 요걸 교사를 해가지고 송호정과 이 연결고리 안에서 끊으려고 송호정 동성만 확인한 게 아닌가 싶어. 아. 즉 이종호 빼내기를 하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그렇지, 선택적으로 임성근을 가볍게 처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20자리 폰 그거 내놓으세요. 지금 이거 풀어주겠다고 지금 도전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숫자 조합으로 해서만 만일에 집어넣었다고 치면 오히려 더 요즘 컴퓨터들이 좋으니까 횟수의 저기를 통해 갖고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20자리 숫자 때문에 못 풀어서 동선 확인이 안 된다, 100% 확인이 안 된다, 이걸 갖다가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송호정 관련된 것만 풀리는 폰이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100% 풀어가지고 얘가 아쿠로 비슷하를 가거나 또는 김건희나 윤석열하고 전화 통화를 한 정황이 있는 만일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이건 역시도 한동훈 폰처럼 절대 안 풀리는 폰으로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억을 못 한다고? 진짜로? 20자리를 걸면서 그거를 기억을 못하는 무작위 번호로 내가 이걸 해서 비밀번호를 걸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걸었으면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뭐 주민등록번호 순서라든지 아니면 식구들 생일을 나열해갖고 붙였다든지 본인은 기억할 수 있는 번호를 해갖고 대부분 비밀번호를 겁니다. 나중에 그 폰이 어떻게 쓰일 줄 알고 그걸 100% 안 걸리는 걸로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이도 살살 잘 꼬셔가지고 이걸 풀게 되면 명태균 편 이상의 또 엄청난 게 들어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조기에 덮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혹을 해봅니다. 워낙 이 정부가
거짓말을 잘하는 정부라서. 근데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송호종이란 사람에 대해서 권성동이 지난 7월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경호처 직원으로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옛날에 같이 근무했다고 하는. 네. 네. 근데 이 사람을 그때 권성동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송호종 씨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명예퇴직을 했다. 또한 단톡방 참여자들에게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제안한 인물이다. 그런데 송호종 씨는 지난 2021년 3월 이재명 전 대표의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 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를 했고 대선 당시 경호 책임자이기도 했다. 그러면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다. 나오겠어요? 이거는 송호정이가 이재명의 이재명을, 밀명을 받아서 받아서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임성근에게 접근해서 일어난 사안이다. 요런 식으로 결론을 몰아가기 위해서 송호정만 딱 연결고리를 지금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톡방 안에 5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내부 고발을 한 김규현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호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의 단톡방에 정작 임성근은 없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호 책임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경선 참여자가 있었다. 제보 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원 유착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딱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짜고 있는 겁니다. 지들끼리. 그렇습니다.